방에서 큰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 옷들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서 있었어요. 짐 싸는 거 안 보여?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30년 동안 참았어.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어. 그때 딸이 들어왔어요. 엄마, 가방을 왜? 지연아, 미안해. 너 대학 등록금도 제대로 못 대줘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내 등록금 낼 수 있었어. 근데 나는 오빠한테 돈 보냈어. 여보도 미안해. 30년 동안 거짓말해서 남편이 물었어요. 도대체 형님한테 얼마를 준 거야? 2억 3천만 원이야. 딸이 비명을 질렀어요. 2억이요? 30년 동안? 그래.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오빠가 사업한다고 빚 갚는다고 할 때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빠는 그 돈으로 5억짜리 건물을 샀더라고요. 새 차도 사고 명품 가방도 사면서 저한테는 계속 손을 벌렸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30년 동안 동생을 이용한 오빠한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 가족은 어떻게 됐는지.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내밀며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반복해온 이 순간이 오늘도 똑같이 찾아왔거든요. 적금 해지하시는 거죠? 은행 직원이 기계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전액이요. 300만 원. 1년 동안 매달 25만 원씩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 몰래, 딸 몰래, 새벽 5시에 일어나 남의 집 청소하며 모은 돈. 제 허리는 디스크로 휘어져 있고 손마디는 관절염으로 부어 있지만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때문에.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발신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빠가 또 돈이 필요하다는 걸. 응, 오빠. 무슨 일이야? 저기, 미안한데 이번 달이 좀 빡빡해서 말이야.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100만 원. 오빠는 항상 빌려달라고 하지만 한 번도 돌려준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오빠, 나도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야, 우리가 남이야?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동생이잖아. 그 말. 내가 동생이잖아. 이 한마디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58년을 살면서 이 말이 제 인생을 묶어온 사슬이었으니까요. 알았어, 오빠. 오늘 중으로 보낼게.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 든 통장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돈은 제가 1년 동안 모은 건데 5분 만에 또 오빠에게로 가는 거예요. 정말이지,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갑 속 오래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30년 전 오빠 사업 자금 빌려줄 때 받았던 차용증. 노랗게 바랜 종이 위에 꼭 갚겠습니다라고 오빠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빠는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려주기는커녕 계속 더 달라고만 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 성우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응, 은행 좀. 성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요즘 남편이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의심하는 눈빛, 불신하는 눈빛. 또 적금 해지했어? 그게 아니라, 미수가 당신 대체 돈을 어디에 쓰는 거야? 우리 통장에는 맨날 돈이 없고 당신은 매일 일만 하는데 돈은 어디로 가는 건데?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오빠한테 돈 보낸다고 하면 성우가 얼마나 화를 낼지 뻔했으니까요. 그냥 생활비가 모자라서 거짓말이었어요. 매일 거짓말을 하며 사는 제 자신이 요즘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딸 지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 용돈 보내주실 수 있어요? 애들 학원비 내야 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한테 줄 돈도 없이 오빠한테는 100만 원을 보낸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이번 달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다음 달에 2번 보내줄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오빠를 위해? 그런데 오빠는 내가 보낸 돈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가족을 위해? 그런데 남편은 날 의심하고 딸은 용돈도 못 받고 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물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58세,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굽은 허리. 이게 내 인생의 모습이구나.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가계부를 꺼냈어요. 30년 동안 오빠에게 보낸 돈을 적어둔 장부였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숫자가 커졌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합계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2억 3천만 원. 제가 30년 동안 오빠에게 보낸 돈이 2억이 넘었어요. 만약 이 돈을 제 가족을 위해 썼다면 딸 대학 등록금도 걱정 없이 낼 수 있었을 거예요. 남편과 제주도 여행도 갈 수 있었을 거고요. 제 허리 수술도 미루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건 오빠에게로 갔습니다. 가계부를 덮으며 저는 또다시 다짐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다음에 오빠가 전화하면 꼭 거절할 거야.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저는 또 오빠의 전화를 받을 거라는 걸. 왜냐하면 저는 동생이니까. 58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현관 초인종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 누가 이 이른 시간에 찾아왔을까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오빠가 서 있었어요. 오빠, 갑자기 왜? 미수가 잠깐 들어가도 되겠니? 오빠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가득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짓는 그 표정. 저는 본능적으로 불안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오빠는 소파에 편하게 앉더니 제가 내온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미수가 사실 오늘 온 건 말이야. 너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서야. 좋은 소식? 오빠가 저한테 좋은 소식을 가져온 적이 있었나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무슨 소식인데? 이번에 말이야, 정말 큰 사업 기회가 생겼어. 친구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는 벌 수 있대. 확실한 거야. 아, 또 시작이구나. 오빠는 30년 동안 항상 똑같은 말을 했어요. 확실한 사업, 큰 기회, 이번엔 다르다. 하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았죠. 돈만 날아갈 뿐이었어요.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3천만 원만 있으면 돼. 미수가 이번엔 진짜야. 내가 너한테 언제 거짓말했니? 언제 거짓말했냐고요? 30년 동안 매번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3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나도 그런 돈 없어. 오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없긴 뭐가 없어? 너 파출부 일한 지 몇 년인데. 그동안 모은 돈 있잖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빠는 제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오빠, 나도 살림이 빠듯해. 요즘 물가도 오르고. 야, 김미숙. 우리가 남이야? 또 그 말이었어요. 우리가 남이야. 내가 동생이잖아.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도와주면 그게 가족이야? 오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옆방에서 주무시던 남편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오빠, 목소리 좀 낮춰. 뭐? 내가 지금 목소리가 문제야? 미수가, 너 진짜 이럴 거야? 그때 남편 성우가 침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빠가 벌떡 일어서더니 남편에게 밝게 인사했어요. 아, 매제. 자고 있었구나? 미안해. 그냥 미숙이랑 얘기 좀 하려고요. 성우는 오빠를 보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또 돈 문제구나라는 게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신데요? 아, 별일 아니야. 그냥 좀 급한 일이 생겨서. 성우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어요. 형님, 죄송한데 저희도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요.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지금은 어려워.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 기다려? 언제까지? 이 기회는 이번 주까지만 유효한데?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님, 저희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침실로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빠가 제 팔을 잡았어요. 미수가, 매제 몰래라도 좀 구해줄 수 없어? 응? 오빠, 진짜 없어. 그리고 남편 몰래 그런 큰 돈을 어떻게 해. 야, 너 나한테 지금까지 얼마 받았는데 이러는 거야? 오빠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변했어요.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오빠한테 준 거잖아. 그것도 30년 동안.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지. 그럼 당연히 나도 너한테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말문이 막혔어요. 빌려준 거라고요? 한 번도 갚지 않은 돈을 빌려준 거라고 하다니요. 오빠, 그동안 내가 보낸 돈이 얼마인지 알아? 알긴 뭘 알아. 그냥 조금씩 도와준 거잖아. 가족이니까. 조금씩? 2억 3천만 원이 조금씩이라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오빠는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오빠, 진짜 미안해. 이번엔 도와줄 수가 없어. 오빠가 혀를 차며 일어섰어요. 그래. 알았어. 형제간에 이렇게 야박하게 구는 줄 몰랐네. 야박하다고요? 30년 동안 제 모든 걸 쏟아부은 제가 야박하다고요? 오빠, 그런 말은. 됐어. 나갈게. 이제 남이나 다름없네. 오빠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그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왜 거절한 건데 제가 죄책감을 느껴야 하죠? 왜 제가 미안해해야 하는 건가요? 그날 저녁, 성우는 저녁 내내 말이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성우가 서재에서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서재로 가봤더니 성우가 우리 통장들을 모두 꺼내놓고 있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미수가 앉아봐. 성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제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성우가 통장 내역서를 내밀었어요. 최근 3년간의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매달 큰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 이게 대체 뭐야? 제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그게 생활비고,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 우리 둘이 사는데? 성우가 다른 통장을 또 꺼냈어요. 적금도 매번 중간에 해지했더라고. 왜? 돈이 어디로 간 거야? 여보, 그건 설마 형님한테 간 거야? 제 침묵이 답이었어요. 성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쳤어? 당신 도대체 형님한테 얼마를 준 거야? 여보, 오빠가 어려워서 30년 동안 계속 어려웠어? 미수가 정신 차려. 형님이 당신 이용하는 거 모르겠어?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큰 비밀이 있었다고? 미안해. 말하면 화낼 것 같아서. 화를 내? 당연히 화나지. 내 아내가 3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돈을 빼돌렸는데, 빼돌렸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난 그냥 오빠가 가족이니까. 가족? 그럼 나는 뭐야? 우리 딸은? 우리가 가족 아니야? 성우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지연이가 대학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등록금도 제때 못 내서 아이가 알바하면서 학교 다녔잖아. 그 돈이면 지연이 대학 졸업까지 넉넉했을 거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맞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당신, 대체 형님한테 얼마를 준 거야? 솔직하게 말해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억. 조금 넘어. 뭐? 성우가 벽에 주먹을 쳤어요. 쿵 하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습니다. 2억? 2억이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 미수가 그게 어떻게 번 돈인지 알아? 당신이 허리 아프다는데도 파출부일 나가서 번 돈이고 내가 정년 앞두고도 야근하면서 번 돈이야. 성우는 통장을 던지고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통장들을 주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네요. 오빠한테도 야박한 동생 취급받고 남편한테도 거짓말쟁이 취급받고 30년 동안 가족을 위한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서 잤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가족을 돕는 게 잘못된 건가?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잘못은 제 인생을 모두 포기하면서까지 오빠의 요구를 들어준 거였다는 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동생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지 못한 게 잘못이었다는 걸. 남편과의 그 충격적인 대화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성우는 저와 말을 섞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 없이 출근하고 저녁에 와서도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부부가 이제는 남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딸 지연이가 집에 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아빠는 친구 만나러 나가셨어. 거짓말이었어요. 성우는 서재에 있었지만 저는 딸 앞에서 부부 사이가 틀어진 걸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엄마랑 둘이 차 마실까요? 지연이가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친 제 손을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어요? 파출부 일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괜찮아. 일하는 게 좋아. 그때 지연이 핸드폰이 울렸어요. 급한 전화였는지 거실로 나가서 봤더니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거실을 지나가는데 지연이가 제 방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급하게 방으로 가보니 지연이가 제 서랍을 열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손에는 제가 30년간 숨겨놓았던 낡은 가계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연아. 지연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가계부를 펼쳐든 지연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1995년 5월 50만 원, 1995년 8월 100만 원, 1996년 3월 80만 원.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2025년까지 합계 2억 3천만 원? 지연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게 외삼촌한테 보낸 돈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지연아, 그건 엄마.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억 3천만 원이요? 30년 동안? 엄마, 정신이 있으세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지연이가 가계부를 내던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가계부에서 낡은 종이들이 흩어졌습니다. 엄마, 저 대학 다닐 때 기억나요? 등록금 못 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저 편의점 알바, 학원 알바, 과외까지 하면서 학교 다녔어요. 친구들은 다 부모님한테 용돈 받을 때 전 알바비로 제 밥값 벌었어요. 지연이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돈이면 제 대학 4년 등록금 다 낼 수 있었어요. 생활비도 충분히 줄 수 있었고요. 근데 엄마는 그 돈을 외삼촌한테 보냈다고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지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도 어쩔 수가 없었어. 오빠가 가족이니까. 가족? 지연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럼 엄마한테 진짜 가족은 외삼촌이에요? 저랑 아빠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외삼촌이 엄마한테 30년 동안 받아먹고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했어요? 한 번이라도 갚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저 작년에 외삼촌 집에 갔을 때 봤어요. 새 차 뽑고 외숙모는 명품 가방 들고 다니던데요. 그게 다 우리 돈으로 산 거예요? 지연아, 정말 어이가 없네요. 친정 오빠 챙긴다고 정작 본인 딸은 굶긴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성우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지연이가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도 알아요? 엄마가 30년 동안 외삼촌한테 2억 넘게 보냈다는 거? 성우가 쓰게 웃었어요. 알지. 일주일 전에 알았어. 왜 저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하니? 이미 다 보낸 돈인데. 성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엄마, 진짜 실망이에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학교 다녔는지 알면서도 외삼촌한테 돈 보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지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싫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지연이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지연아, 어디가? 집에 가요. 이 집에 더 있기 싫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성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만족해? 이제 딸까지 잃었잖아. 그리고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바닥에 흩어진 가계부를 주었습니다. 30년의 기록. 2억 3천만 원. 이 돈으로 제가 산 건 뭐였을까요? 오빠의 감사? 아니요,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가족의 사랑?
오히려 모든 가족을 잃어버렸네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새벽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확인해 보니 오빠였어요. 미수가 자니? 저기,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3천만 원 말인데 정말 안 되겠니? 이번 주까지만 구해주면 정말 큰 돈 벌 수 있거든.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응? 그래, 생각해봤어? 지난 30년 동안 오빠한테 2억 3천만 원 보냈어. 뭐? 오빠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2억?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오빠한테 보낸 돈 다 계산해봤어. 2억 3천만 원이야. 야, 그게 무슨.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오빠는 정말 몰랐던 거예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였죠.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받아가면서 그게 30년 동안 쌓이면 얼마가 되는지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오빠, 나 이제 못 도와줘. 미수가, 딸이 대학 등록금 못 내서 알바하는 거 알아? 남편이나 의심해서 집에서 말도 안 하는 거 알아? 나 허리 아파서 매일 진통제 먹으면서 일하는 거 알아? 그건 미안하지만 미안하면 다야. 30년 동안 바다만 가고 단 한 번도 갚지 않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미수가 그래도 우리 남매잖아. 남매라서 뭐? 남매라서 내가 평생 희생해야 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58년을 살면서 오빠한테 이렇게 소리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오빠, 나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못 도와줘. 아니, 안 도와줄 거야. 야, 김미숙.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오빠의 요구를 거절한 거예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가족들은 다 저를 원망하고 오빠와도 틀어졌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58년을 동생으로, 며느리로,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김미숙으로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가계부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자.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아보자. 오빠와의 전화를 끊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오빠한테서 문자가 수십 통 왔어요.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남편 성우는 여전히 말을 섞지 않았고 딸 지연이도 연락이 없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58년을 살았는데 정작 제가 원하는 걸 해본 적이 있었나? 제가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나? 수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었더니 제 오랜 친구 경희가 서 있었어요. 미수가, 경희야. 경희는 제 얼굴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경희가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그동안 꾹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경희야, 나,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경희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알아. 지연이한테 들었어. 지연이가? 어제 지연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울면서 말하더라고. 엄마가 30년 동안 외삼촌한테 2억 넘게 보냈다고. 경희가 저를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어요. 솔직히 나도 믿기지가 않았어. 미수가,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경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수가, 너 이제 그만 좀 해.
내 오빠 더 이상 도와주지 마. 알아. 이제 안 도와줄 거야. 그때 경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미수가 사실 내가 오늘 온 건 너한테 꼭 해줘야 할 얘기가 있어서야. 무슨 얘기? 경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오빠 말이야. 작년에 건물 하나 샀더라. 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건물을 샀다고? 오빠가? 그래. 내 조카가 부동산 중개 일하잖아. 그 애가 직접 중개했대.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오빠는 맨날 사업 안 되고 빚도 많다고. 경희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어요. 부동산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여기 봐. 작년 10월에 거래된 건물이야. 매입가가 5억. 5억? 그래. 그리고 거래 날짜 봐봐. 작년 10월 15일이야. 저는 그 날짜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작년 10월. 저는 그때 오빠한테 5천만 원을 보냈었어요. 오빠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이번만 도와달라고 해서요. 설마 내가 보낸 돈으로? 경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그럴 거야. 내가 보낸 돈으로 계약금 넣고 대출 받아서 건물 산 것 같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빠가 거짓말한 거야? 30년 동안 계속? 경희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미수가 더 충격적인 게 있어. 더? 그 건물에서 매달 임대료가 나온대. 월 400만 원 정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오빠는 매달 저한테 100만 원씩 손 벌리면서 정작 본인은 매달 400만 원씩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이야. 작년에 너희 올케가 명품 가방 여러 개 샀다는 얘기도 들었어. 거짓말. 미수가 정신 차려. 내 오빠는 널 이용한 거야. 30년 동안. 그 순간 30년간 쌓였던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오빠를 위해 제 등록금 포기하고 딸 대학 등록금 못 내주고 허리 아픈데도 파출부일 계속하고 모든 게 헛된 거였어요. 경희야, 나 진짜 바보였구나. 바보 아니야. 너무 착했던 거지. 경희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미수가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오빠한테 따지면 뭐해. 어차피 받았던 돈 돌려받을 수도 없는데. 돈은 돌려받지 못해도 최소한 내 마음은 정리해야지.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설명해야 하고. 가족들은 다 날 원망해.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딸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아. 지연이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화낼 만했어. 지연이가 안으로 들어와 저를 안았어요. 엄마, 이모한테 다 들었어요. 외삼촌이 건물 샀다는 거. 그래. 이모가 전화해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바로 왔어요. 경희가 우리 모녀를 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내 엄마는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이제는 너라도 엄마 편이 돼줘야지. 알아요, 이모. 제가 엄마 도와드릴게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외삼촌한테 가서 확인해봐요. 진짜 건물 샀는지, 엄마 돈으로 산 건지. 가봤자 뭐해. 오빠는 부정할 거야. 그래도 가봐야죠. 엄마가 30년 동안 보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야 해요. 경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수가 지연이 말이 맞아. 일단 가서 오빠 얼굴 보고 물어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돈 보내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해. 하지만 엄마 30년 동안 오빠 눈치 보며 사셨잖아요.
이제는 엄마가 당당하게 사셔야 해요. 지연이의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확인해보자. 그때부터 우리 셋은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경희가 조카한테 연락해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오기로 했어요.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거였죠. 지연이는 지난 3년간 제 통장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빠한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오빠 번호를 눌렀어요. 손이 떨렸지만 지연이와 경희가 옆에서 용기를 줬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야. 오, 미수가. 드디어 전화를 받았네. 그동안 왜 연락 안 됐어? 오빠, 오늘 오빠 집에 가도 돼? 응? 갑자기 왜? 할 얘기가 있어서. 중요한 얘기야. 오빠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래. 와. 오늘 집에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경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미수가. 이제 시작이야. 지연이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갈게요. 혼자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오빠 편에 서느라 정작 제 편이 누군지 몰랐었다는 걸. 진짜 제 편은 남편이고 딸이고 친구였다는 걸. 이제는 그들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30년간의 긴 밤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아침이 오려나 봅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경희가 조카한테 받아온 등기부등본을 들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지연이도 일찍 와 있었어요. 미수가 여기 봐. 확실한 증거야. 경희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건물 소유주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수. 매입일은 작년 10월 15일. 매입가는 5억 원. 제가 오빠한테 5천만 원을 송금한 날이 10월 10일이었어요. 딱 5일 전이었죠. 엄마, 이제 확실하죠? 외삼촌이 엄마 돈으로 건물 산 거 맞아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자. 오빠한테 가서 이거 보여주자.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연이와 경희가 함께였어요. 오빠 집까지 가는 내내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오빠한테 따질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빠 집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지하 주차장에 새 차가 보였어요. 벤츠였습니다. 저거 외삼촌 차 아니에요? 지연이가 차 번호를 확인했어요. 맞아요. 작년에 바꿨다고 들었어요. 새 차, 5억짜리 건물, 명품 가방. 오빠는 제 돈으로 이 모든 걸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렸습니다. 오빠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올케 목소리였어요. 나 미숙이야. 오빠 있어? 문이 열렸어요. 올케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 미숙이? 갑자기 왜? 아, 지연이도 왔네? 오빠 좀 볼 일이 있어서. 그럼 들어와. 마침 집에 있어. 거실로 들어서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거대한 TV였어요. 85인치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TV 새로 샀네? 아, 그거 지난달에 샀어. 요즘 TV가 워낙 좋아져서. 그 옆 소파에는 명품 가방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가방도 많이 샀네. 정희가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우리 여보가 요즘 사업이 잘 돼서 말이야. 나한테 선물 많이 사줘.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오빠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 미수가 왔어? 지연이도 왔네. 그리고 이분은 제 친구 경희야. 오빠도 알잖아.
아, 그래. 오랜만이네. 앉아. 오빠는 여유로웠어요. 뭔가 잘못했다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차 줄까? 정희가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오래 있지 않을 거야. 오빠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왔어? 전화로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오빠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어디서 났어? 부동산 등기소에서 떼어왔지. 오빠 이름으로 된 건물. 옳게 정의도 다가와 서류를 봤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오빠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미수가 이건 작년 10월 15일에 5억에 산 상가 건물이네. 그것도 강남에. 저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 기억나? 작년 10월 10일에 내가 오빠한테 5천만 원 보냈잖아. 딱 5일 전이야. 오빠가 말문이 막혔어요. 이 건물 계약금이 5천만 원이더라. 내가 보낸 돈이랑 딱 맞네. 미수가. 지연이가 나섰어요. 외삼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엄마 돈으로 이 건물 산 거 맞죠? 오빠가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옳게 정의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동생한테 돈 받아서 건물 샀다고요? 오빠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동생이 도와준 거잖아. 도와준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는 나한테 거짓말했어. 사업 안 된다고, 빚이 많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속여서 돈 받아갔잖아. 그게 거짓말은 아니었어. 그때 정말 급했다고. 그럼 지금은? 이 TV는? 새 차는? 옳게 명품 가방은? 오빠가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건 사업이 잘 돼서 산 거야. 건물에서 임대료도 나오고, 임대료가 월 400만 원이라며? 그러면서도 나한테는 계속 100만 원씩 손 벌렸지. 오빠가 할 말을 잃었어요. 경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태수 씨, 당신 양심이 있어요? 동생이 파출부 일하면서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계속 돈 받아갔잖아요. 오빠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게 내가 강요했어? 미숙이가 알아서 준 거잖아. 알아서 준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오빠가 가족이라고 동생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준 거야. 거절하면 나쁜 동생 취급당할까봐. 그래도 받은 건 받은 거잖아. 내가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니고. 지연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외삼촌, 30년 동안 우리 엄마한테 받은 돈이 2억 3천만 원이에요. 그거 알아요? 오빠와 올케가 동시에 놀랐어요. 2억? 그래요. 30년 동안 조금씩 받다 보니 2억이 넘었어요. 그 돈이면 제 대학 등록금 4년치도 넉넉하게 낼 수 있었어요. 옳게 정의가 오빠를 쳐다봤어요. 여보, 진짜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오빠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야. 아니야. 저는 가방에서 가계부를 꺼냈어요. 여기 다 기록했어. 30년간 오빠한테 보낸 돈, 전부 다. 가계부를 펼쳐 보이자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995년부터 2025년까지 합계 2억 3천만 원. 맞지? 오빠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올케가 가계부를 뺏어보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여보, 이게 다 뭐예요?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받았다고요? 경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 돈으로 건물도 사고 차도 바꾸고 명품도 사셨네요. 참 좋으시겠어요. 오빠가 변명하려 했어요.
그래도 나도 가족인데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도와주는 것과 착취하는 건 달라요. 지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갚지 않고 계속 손만 벌리는 건 도움이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오빠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빠,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한 적 있어?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힘들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어? 오빠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돈이 돌아와? 내 30년이 돌아와? 눈물이 났지만 저는 참았어요. 오빠,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오빠한테 돈 안 줄 거야. 미수가. 그리고 이 건물, 내 돈으로 산 거면 내 목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뭐? 내 목? 계약금 5천만 원 내 돈이잖아. 그럼 최소한 10분의 1은 내 거지. 올케가 벌떡 일어섰어요. 말도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산 건물이에요. 내 돈으로 샀는데? 경희가 등기부등본을 가리켰어요. 법적으로는 태수 씨 명의지만 미숙이 돈으로 계약금을 냈다는 증거가 있어요. 30년간의 송금 내역도 다 있고요. 오빠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미수가 설마 법적으로 따지려는 거야?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법으로 따지고 싶지 않아. 그냥 오빠가 인정해주면 돼. 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희생했는지, 오빠가 얼마나 나를 이용했는지. 오빠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수가. 내가 너무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간 쌓였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화도 나고 억울하고 슬프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이제야 오빠가 인정했으니까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오빠, 나 이제 갈게. 미수가.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 나도 더 이상 오빠한테 연락 안 할 거야. 지연이와 경희도 일어섰습니다. 문 앞까지 가는데 뒤에서 오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수가.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1층에 내려서 밖으로 나왔을 때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했다. 엄마, 30년 만에 처음으로 오빠한테 화냈어. 경희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잘했어, 미수가. 정말 잘했어. 지연이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년간 참았던 모든 눈물이 이제야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후련함, 해방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오빠 집에서 돌아온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미수가. 친척 고모 목소리였어요. 아버지의 여동생이신 분이었죠. 네, 고모. 무슨 일이세요?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고모의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태수한테 들었어. 내가 어제 가서 건물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다며? 30년 동안 돈 줬으니 절반은 내 거라고? 저는 그런 말 안 했는데요. 태수가 그렇게 말하더라. 내가 법적으로도 따지겠다고 했다며? 형제간에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오빠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모,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알아서 돈 준 거면서 이제 와서 왜 난리야? 오빠가 힘들 때 동생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너 시집간 여자가 친정에 그렇게 집착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내 가족은 남편이랑 딸이지 친정 오빠가 아니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30년 동안 친정 오빠 뒷바라지하라고 압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집간 여자가 친정에 집착한다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고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됐어. 내가 뭐하러 듣겠어. 어쨌든 태수한테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우리 친척들 다 내 얘기하고 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빠가 친척들한테 제 얘기를 왜곡해서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1시간 뒤 또 다른 친척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촌 오빠였습니다. 미수가 나야. 태수 형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오빠가 뭐라고 하던가요? 형이 그러는데 내가 30년 전 일까지 다 들춰내면서 돈 달라고 했다며 건물도 절반 내놓으라고 하고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다만 오빠가 거짓말로 돈 받아간 걸 인정하라고 했을 뿐이에요. 에이, 형제간에 누가 그런 것 따져? 조금 도와주고 살면 되는 거지. 조금이 아니라 30년 동안 2억이 넘어요. 그래도 형제잖아. 미수가 내가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어요. 아무도 제 입장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말만 믿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올케 정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미숙 씨, 우리 여보가 너무 힘들어해요. 어제 이후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동생한테 배신당했다고 상처받았대요. 제발 그만 괴롭히세요. 배신당했다고요? 30년 동안 거짓말로 돈 받아간 사람이 배신당했다고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답장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 성우가 거실로 나왔어요. 전화 소리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미안해. 친척들이 계속 전화해서 또 형님 일이야? 응. 성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수가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뭐가? 형님 일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 친척들한테 전화 오고 당신은 스트레스 받고 저도 원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넘어가. 이미 지나간 일인데 뭐하러 들춰내. 제 귀를 의심했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어차피 돈은 돌려받을 수도 없잖아. 그냥 형님이랑 관계 정리하고 조용히 살아. 그럼 나는 30년 동안 속은 건 어떻게 해?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남편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선택한 게 아니야. 오빠가 가족이라고 동생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래도 이제 와서 뭐가 달라져? 친척들은 다 당신을 나쁘게 보고 집안은 시끄럽고 성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우리 집이 편해질 것 같은데.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여보, 지금 내 편이 아니라 오빠 편을 드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 아무리 따져봤자 돈 돌아오지도 않고 가족만 싸우잖아. 그럼 나보고 그냥 당하고 살라는 거야? 당한 게 아니라 미수가 솔직히 당신도 잘못이 있잖아. 제 잘못? 3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 그것도 잘못이지. 저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남편도 친척들도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 난리통에. 성우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왜 모두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걸까요? 오빠한테 30년 동안 이용당한 건 저인데 왜 제가 비난받아야 하는 걸까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딸 지연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괜찮으세요?
지연이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엄마, 친척들한테 전화 많이 왔죠? 어떻게 알았어? 저한테도 왔어요. 외가 쪽 친척들이 엄마가 외삼촌 괴롭힌다고. 지연아,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외삼촌이 거짓말한 거니까. 하지만 다들 날 나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 그게 중요해요? 엄마가 진실을 아는데. 지연이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엄마, 저 지금 갈게요.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괜찮아. 아빠 있어. 아빠는 엄마 편이에요? 제가 대답하지 못하자 지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1시간 후 지연이가 왔어요. 손에 치킨과 과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아직? 엄마, 이거 좀 드세요. 지연이가 치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엄마, 친척들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모르는 소리예요. 근데 다들 오빠 편이더라. 그 사람들은 진실을 몰라서 그래요. 외삼촌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모르니까.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경희 이모도 엄마 편이고. 그래도 외로워.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롭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오빠와는 연이 끊어졌고 친척들은 저를 비난하고 남편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 지연이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괜찮을 거예요.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누워 있을 때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게 없을까? 30년 동안 오빠를 못 끄는 것, 남편한테 거짓말한 것, 딸한테 충분히 해주지 못한 것, 다 제 잘못 아닐까? 새벽 3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거울을 봤습니다. 58세,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오빠 때문에 30년을 허비하고 이제 가족들한테도 이해받지 못하고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시는데 식탁 위에 약 봉지가 보였어요. 허리 통증 약, 관절염 약, 위장약. 제 몸도 제 마음도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오빠가 좋아서?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거절할 용기가 없어서,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동생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58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동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어요. 김미숙으로 산 적이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걸. 오빠도 친척들도 심지어 남편도 제 편이 아니라면 이제는 제가 제 편이 돼야 한다는 걸. 58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저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오빠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친척들 번호도 하나씩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비난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오빠와 친척들 번호를 차단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고 무거웠어요. 남편 성우는 저와 최소한의 대화만 했고 밤에는 서재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금요일 저녁이 됐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방에서 큰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 옷들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문이 열리더니 성우가 서 있었어요. 짐 싸는 거 안 보여? 어디 가려고? 모르겠어. 일단 이 집을 나갈 거야. 성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집을 나간다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일주일 동안 생각했어. 저는 옷을 계속 가방에 넣었습니다. 여보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오빠 일로 힘들어하는데 오히려 나보고 조용히 넘어가래. 그게 남편이 할 소리야? 그건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한 말이야. 현실적? 30년 동안 속은 건 현실이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빠한테 전화 올 때마다 심장이 얼마나 떨렸는지. 그럼 왜 계속 돈을 줬어? 거절하면 됐잖아. 거절하면? 저는 가방에서 손을 떼고 성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거절하면 나쁜 동생 되는 거야. 가족도 안 돕는 야박한 여자 되는 거야. 친척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고. 그래도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선택?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게 선택이었어? 여보, 나는 28살 때부터 오빠한테 돈 보내기 시작했어. 우리 결혼하고 나서부터야. 성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빠 사업이 망했을 때 오빠가 나한테 왔어. 울면서 빌더라고. 동생아,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나는 거절하지 못했어. 오빠가 우리 집에 무릎 꿇고 빌었거든. 친척들도 다 나한테 전화했어. 동생이 오빠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미수가 그때부터야. 매달 50만 원씩, 나중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오빠가 사업한다고, 빚 갚는다고, 급한 일 생겼다고 할 때마다 보냈어.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당신한테는 말 못했어. 말하면 화낼 게 뻔했으니까. 그래서 몰래 새벽에 파출부일 나가서 번 돈으로 보냈어. 당신이 몰래 한 거잖아. 그게 내 잘못이야?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렸어요. 난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당신은 오히려 나보고 조용히 넘어가래. 그게 남편이 할 말이야?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내 마음 좀 알아줘. 내가 억울한 거 좀 인정해줘.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딸 지연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왜 이렇게 시끄러워? 가방? 지연이가 침실로 들어와 짐 싸는 걸 보더니 놀랐어요. 엄마, 어디 가려고 이러세요? 엄마 좀 집 나가서 살려고. 뭐?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성우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나도 모르겠다. 갑자기 집 나간다고 짐을 싸네. 갑자기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30년 동안 참았어. 30년 동안 오빠 눈치 보고, 친척들 눈치 보고, 당신 눈치 보고 살았어. 엄마,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어.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어.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저는 지연이를 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미안해. 내 대학 등록금도 제대로 못 대줘서 내가 알바하면서 학교 다닌 거 엄마가 다 알아. 그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엄마, 그 돈으로 내 등록금 낼 수 있었어. 당당하게 학교 보낼 수 있었어. 근데 나는 오빠한테 돈 보냈어. 바보같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도 미안해. 30년 동안 거짓말해서.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말하면 당신이 날 이해 못할 거 알았으니까.
성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수가, 그럼 이제 어쩌자는 거야? 모르겠어. 그냥, 이 집에서는 못 살겠어. 당신도 날 이해 못하고, 오빠는 날 이용했고, 친척들은 날 비난하고. 그때 지연이가 제 가방을 덮었어요. 엄마, 나가지 마세요. 지연아, 엄마가 나가면 전 어떡해요? 엄마는 제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엄마한테 미안해요. 처음에 엄마한테 너무 화냈어요. 외삼촌한테 돈 보낸 거 알고 너무 화가 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 못 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지연이가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는 평생 남들 위해 살았잖아요. 외삼촌 위에, 저 위에, 아빠 위에. 정작 엄마 자신은 돌보지도 못하고 그 말에 더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나는 해야 했어. 가족이니까. 가족? 성우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미수가, 진짜 가족은 우리잖아. 나랑 지연이. 형님이 아니라. 알아. 이제는 알아. 저는 주저앉았어요. 근데 너무 늦었어. 30년이 지나버렸어. 지연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안 늦었어요. 엄마 아직 58살이잖아요. 앞으로 30년 더 사실 수 있어요. 30년. 그래요. 이번엔 엄마를 위해 사세요. 외삼촌 위해서 말고 엄마를 위해서. 성우가 천천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어요. 미수가, 미안해. 여보, 나도 당신 마음을 이해 못했어.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생각을 못했어. 성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이 왜 거짓말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말하면 내가 반대할 거 알았으니까. 가족 사이에 끼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여보, 미안해, 미수가. 내가 당신 편이 돼줬어야 했는데. 성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친 제 손을. 이 손으로 30년 동안 얼마나 일했어.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형님한테 돈 보내느라.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알아. 이제 알아. 성우가 저를 안아줬어요. 지연이도 우리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셋이서 울었어요. 엄마, 이제 외삼촌 생각하지 마세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그 사람은 엄마한테 가족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엄마를 이용만 했어요. 알아. 그리고 친척들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잖아요. 지연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가 오늘 친척 단톡방에 다 말했어요. 외삼촌이 30년 동안 엄마한테 2억 넘게 받아갔다고. 그 돈으로 건물도 샀다고. 증거도 다 올렸어요. 등기부등본, 엄마 통장 거래 내역, 다요. 지연아, 그럼 친척들이 더 뭐라고 할 텐데. 놔두세요. 이제 진실을 알면 말 안 할 거예요. 아니면 말든지요. 상관없어요. 지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엄마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엄마는 30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성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수가, 이제 우리만 생각하고 살자. 형님도 친척들도 다 잊어버리고. 하지만 오빠가 가족인데. 가족은 당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우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엄마. 지연이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오빠도 친척들도 다 끝이야. 이제 엄마 인생을 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끝이야. 가방에서 옷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안 갈 거예요? 응. 안 가. 이 집이 내 집이야.
성우와 지연이가 미소 지었어요. 대신 한 가지 약속해줘. 성우가 말했어요. 뭔데? 이제부터는 뭐든지 나한테 얘기해줘. 혼자 짊어지지 말고. 알았어. 그리고 엄마, 이제 파출부 일 그만하세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돈이. 제가 매달 생활비 드릴게요. 엄마는 이제 쉬세요. 58년 동안 충분히 일하셨어요. 지연아. 그리고 여보, 우리 여행 가자. 성우가 말했어요. 30년 동안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갔잖아. 이번에 제주도 가자. 딱 둘이서. 정말? 응. 다음 달에 가자.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30년간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오빠에 대한 죄책감도 가족에 대한 미안함도 모두 내려놓았어요.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 서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여보, 뭐해? 빨리 와. 성우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떠난 부부 여행이었습니다. 지금 가. 저는 파도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바닷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58세. 이 나이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미수가 사진 찍자. 성우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찰칵. 사진 속 제 얼굴은 밝았어요. 30년간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얼굴이었습니다. 이거 봐. 정말 예쁘게 나왔어. 성우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말? 응. 오랜만에 웃는 얼굴 보는 것 같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마. 성우가 말했지만 저는 궁금해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미수가. 나야. 오빠 목소리였어요. 제 가슴이 순간 철렁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전화했어? 번호 차단했는데. 다른 전화로 걸었어. 미수가, 우리 좀 만나자. 만날 일 없어.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미수가, 친척들이 다 알았어. 내가 올린 그 자료들. 나 진짜 망신당했어. 그건 오빠가 자초한 거야. 미수가, 우리 그래도 남매잖아. 30년 우정을. 아니, 형제간 정을 이렇게 끊을 거야? 30년?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오빠, 그 30년 동안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했어? 한 번이라도 내가 힘든지 물어봤어? 그건 미안해. 이제라도 잘할게. 이제라도? 아니야, 오빠. 늦었어. 나 더 이상 오빠 인생에 없을 거야. 미수가, 오빠 행복하게 살아. 건물도 있고 임대료도 나오잖아. 그걸로 잘 살아. 근데 나한테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도 편했습니다. 성우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리고 저는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다음 주 저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파출부 일을 그만뒀어요. 3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남의 집 청소를 했던 삶. 이제 끝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만두셔서 다행이에요. 지연이가 생활비 봉투를 건네줬어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매달 드릴게요. 지연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해주셨는데요. 고마워. 그리고 엄마, 이것도요. 지연이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뭔데?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었더니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엄마 생신 선물이에요. 한 달 늦었지만, 지연아, 평생 남들 챙기느라 정작 엄마 자신은 돌보지 못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엄마를 위해 쓰세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저를 위해 돈을 썼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집에서 직접 자르던 머리를. 어머, 정말 예쁘게 됐어요. 미용사가 거울을 보여줬어요. 거울 속에는 낯선 제가 있었어요. 단정하게 손질된 머리, 밝아진 얼굴. 이게 나야? 네. 원래 이렇게 예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옷가게에도 들렀어요. 새 옷을 샀습니다. 30년 동안 늘 낡은 옷만 입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골랐어요. 밝은 하늘색 블라우스, 편안한 베이지색 바지.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어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저였어요. 30년간 숨겨져 있던 김미숙이었습니다. 어머, 여보. 성우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정말 예쁜데? 그래. 저는 수줍게 웃었어요. 58세의 남편한테 예쁘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당신 원래 이렇게 예뻤어.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성우가 저를 안았어요. 미안해, 미수가. 30년 동안 당신을 못 챙겼어. 괜찮아.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되지. 그날 저녁 가족 셋이서 외식을 했어요. 삼겹살집이었는데 지연이가 고기를 구워줬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고마워. 아빠도 드세요. 지연이가 성우 접시에도 고기를 올려줬어요. 우리 딸 효녀네. 성우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어요. 30년 동안 오빠 걱정, 돈 걱정에 시달리느라 이런 행복한 순간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었죠. 엄마, 다음 달에 경희 이모랑 여행 가세요. 응? 제가 항공권이랑 숙소 예약해 드릴게요. 부산 한번 다녀오세요. 정말? 네. 친구분이랑 좋은 추억 만드세요. 고마워, 지연아.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앞으로 30년은 엄마를 위해 사세요. 약속해요. 그래. 약속할게. 한 달 후, 정말로 경희와 부산 여행을 다녀왔어요. 해운대 바닷가를 걸으며 경희가 말했어요. 미수가, 요즘 얼굴이 정말 밝아졌어. 그래. 응. 30년 동안 봐온 얼굴 중에 제일 행복해 보여. 경희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아직도 오빠한테 돈 보내고 있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경희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미수가, 너 이제 진짜 자유로워 보여. 자유.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오빠의 전화에 떨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진짜 자유. 부산에서 돌아온 다음 주 저는 또 하나의 결정을 했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첫 수업 날 붓을 잡았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손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 선생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싶을 때가 시작할 때죠. 선생님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첫 그림은 제주도 바다였어요. 서툴렀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이었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 그림을 성우에게 보여줬어요. 어때? 오, 정말 잘 그렸는데? 우리가 갔던 그 바다 맞지? 응.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자. 정말? 그럼. 당신이 그린 첫 그림인데 당연하지. 그날 밤 거실벽에 걸린 제 그림을 보며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오빠한테 2억 3천만 원을 보냈어요.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었을까? 딸 대학 등록금, 집 한 채, 여행, 취미생활.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요. 대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제대로 살기로 했어요.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미수가 수고했어. 30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 이제 쉬어도 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 거울 속 제 모습은 평온했어요. 58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도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보니 지연이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갈게요. 엄마 좋아하는 딸기 사갈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엄마가 맛있는 저녁 해놓을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었던 노래. 행복한 노래였어요. 이제 저는 행복했습니다. 오빠 없이도 2억 3천만 원 없이도 저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곁에는 진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저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저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58년 만에 처음으로 김미숙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창밖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꽃잎이 하늘을 날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이제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30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그렇게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58세 봄